자,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이 62.4K 아래까지 그냥 바로 밀어준다면 저는 오히려 손절까지 각오하면서 롱 비중을 크게 태워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62.4K까지는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PPI 결과가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문제는 가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선을 그냥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올라타지 못하고 있죠. 잠깐 어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밀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추세선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로 다시 도전조차 못한 채로 저점까지 낮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상황은 4월에서 5월 동안의 이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이 기준선을 못 넘어서니까 결국에 밀렸던 모습인데 지금 자리가 여기 자리일지 아니면 이렇게 딱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는 자리일지 이게 고점의 차이가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 해당 자리라면 밑에서 받을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라면 우리가 60K까지 빠졌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62.4K까지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롱을 스위칭할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자, 크게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4시간 봉상의 FBG 이 구간과 마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숏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반대로 이 구간 밑에까지 빠진다면 저는 롱 스위칭 전략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트 분석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 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이 상승 추세선 저는 기준을 해당 구간과 해당 구간을 저점으로 잡고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습니다. 자, 이전의 저점은 너무 무의미해요. 이게 개미 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초부터는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67K 부근까지 올라왔었죠. 중간에 흔들림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이 추세선을 밟을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는 반응이 오히려 시원하게 나오면서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렇죠. 지금 이 추세선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P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런 거 상관없이 발표 이후에 이 추세선 위에서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밀렸듯이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게 선반영으로 빠졌다면 올라올 가능성을 봤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올라탄 게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 구간을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PPI가 이때 발표됐죠. 9시 30분에 급하게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천천히 반응을 보여주다가 그냥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올라탔다가 그냥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같이 이렇게 저점까지 이탈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추세선 위에서 안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고 이후 반등에서도 추세선을 올라타기는커녕 그냥 저점을 낮추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저점 또한 낮춰지면서 고점까지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굳이 상방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이 밀리면 그때 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월달에 이 반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은 여기 있죠.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60K까지 그 이후까지 빠지게 되면서 그냥 급락이 연출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이 62.4K에서 받아준다면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추세선은 이탈되니까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었죠. 자, 이후에도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급락장도 한 번 더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자, 제가 전체적인 뷰는 지금 60K 이것까지 빠지지 않고 적어도 62.4K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그런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자리가 여기 자리일지 또는 고점은 못 높였지만 이런 자리처럼 기준선을 밟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자리일지 이거는 추후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탈했다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이탈하고 나서 회복을 못 보여줬다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서 숏을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이 숏을 아래를 보되 62.3K와 62.4K 이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숏을 일단 정리하고 롱 스위칭 전략으로 본다는 거 그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손익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PPI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거 추세선 밟으면서 올라타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근데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숏을 잡았다면 수익은 챙겼겠죠. 근데 무조건 여기서 숏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았다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론적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대응했어요. 숏관점으로. 자, 이걸 볼륨 TPO를 보면서 제가 매매를 좀 진행했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밑에서 보는 이런 거래량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래량들을 특정 시간에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자, 하지만 이건 TPO는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자,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면 저항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PPI 발표가 딱 되고 나서 저점 이탈 후에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명확하게 저항을 체크하는 걸 보고 이게 63.56K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숏을 잡은 다음에 저도 같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놨죠. 자, 반만 익절하고 제가 또 이렇게 2차 익절가를 62.82K 아직 안 왔습니다. 저도 반은 들고 있어요. 자, 왜냐면 방향은 아래를 보고 있지만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62.4K까지 빠지는 장세를 제가 기대를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냥 방망이 짧게 잡는 게 이롭습니다. 뭐 수익 크게 내는 건 변동성이 더 커졌을 때 그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방향 하나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끝까지 욕심내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준들로 하여금 딱 기준에 맞는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만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없어가지고 맨날 손실만 가득하시고 또 방향성 잘못 잡아가지고 여기서 롱이다 하다가 또 손실을 보셨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관점도 받아보시고 타점도 잡아보셔가지고 좀 수익 좀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에 내려갈 텐데 과연 어디서 롱을 잡아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TPO 지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독이 안 눌러 계시다면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다가 이렇게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시간 봉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63.7K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아예 올라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 아니죠. 자, 우리가 과거로 살짝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6월 달에 CPI가 이날 발표가 됐죠. 자, 발표가 되고 넘어섰다가 밟으면서 올라탔던 자리. 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이 밑으로만 빠진다면 계속 매수세가 달라붙었어요.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오히려 그냥 쭉 올라왔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63.7K 결국에 이탈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하니까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PPI 결과가 시장에서 엄청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63.7K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숏관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안 좋은 건 다시 올라탔을 때에도 아직 도전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호재성 재료가 이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격을 못 지킨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전 저점까지 깨면서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그런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롱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회복한다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의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CPI 발표 때 중요했던 이 64.7K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6월 12일 날의 종가인데요. 자, 사실상 지금 CME 선물 거래소는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갭은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이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6월 12일 종가. 자, 제가 기준으로 보는 게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갭인데요. 지금 딱 이 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위에서는 65.4K라는 벽, 밑에서는 64.7K와 64.2K 이 벽에서 받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탈되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CPI 발표 이때 말씀드렸던 64.7K 밑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만약에 63.2K까지 이탈되는 그런 확실하게 내주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61.6K죠. 그래서 기관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숏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위에서는 저항으로 바뀌었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일봉상으로 내준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61.6K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2.4K 부근에서의 이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피보나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자체보다 가격이 어디서 반응했는지 이걸 보세요. 자, 왼쪽은 6월에서 7월달의 반등 그리고 피보나치 값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7월달의 저점에서 8월달이 아니죠. 7월달의 고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값을 그어봤는데 재밌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반등이 나왔던 그 시작점이 일단 382 구간에서 꼬리가 달렸죠. 그 다음에 쭉 밀리게 되더니 618 구간이 62.2K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반등이 쭉 나오다가 이 236 구간인 65.3K에서 막혔죠. 결국 아래에서는 62K 이 초중반
구간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올라왔던 그런 시작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때도 반응이 동일한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동일한 구간까지 또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63K 중반까지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중요할 구간이 어디냐? 바로 62.3K죠. 아까도 62.2K 이 부근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정말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BG.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4K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62.2K, 62.4K 이 구간에서는 동시에 잡히고 있는 겹치는 구간.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일단 바꿀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숏 관점을 유지하되 62.4K까지 내려오면 숏 욕심을 줄이고 한번 유동성을 발라 먹은 다음에 다시 말아오르는 흐름이 나온다면 롱 관점으로 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스위칭 전략이겠죠. 특히 62.4K를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아래꼬리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62.4K까지 이탈됐는데 바로 회복을 못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61K, 아까 말씀드렸던 CME 거래소에서 61.6K와 이 피보나치 값을 봤을 때는 61.2K까지 이렇게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격에 도달하는 것보다 도달한 뒤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갈 흐름으로 보입니다. 4시간 봉상의 이 FBG를 모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말 제가 여기서 롱을 잡는다면 정말 어디서 잡아야 될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구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면 저는 롱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숏을 추가적으로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딱 관점이 들어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면 정말 역사적인 저점은 아닐지라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이 타점 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TPO 지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무조건 하방이다,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반대로 갑자기 지금 4시간 봉상의 FBG 하단 라인에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 호재가 나온다면 급하게 상황은 역전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은 첫 번째 조건이 63.7K까지 올라오는 양봉이 나왔을 때, 자, 일단 이 4시간 봉상의 중단부인 63.2K 수준을 회복을 보여주는 게 일단 관건이긴 합니다. 지금 벌써 이탈된 지 한참 됐습니다. 4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이탈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63.2K를 회복하고 나서 63.7K까지 딱 넘어서는 양봉이 나왔을 때 저는 이때는 숏이 나오기보다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는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그 관점. 자, 이때는 우리가 여기가 정말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피보나치 값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론 63.4K 이 이상까지만 마감을 하더라도 반등 가닥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살짝만 매도가 나와도 이제 쭉 밀릴 겁니다. 자, 이 밀리는 시점에서 제가 정말 롱을 잡는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PPI 결과 엄청 좋았죠.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63.7K까지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 또 이 4시간 봉상의 FBG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롱을 잡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이 밑에서 정말 받쳐진다면 롱을 잡을 생각으로 본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때의 반응을 보면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 오늘 타점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말 여기서 반응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